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레비드 스튜디오의 포토그래퍼 카니오라고 합니다. 아이러너 러닝머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꼭 참고하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구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선 그 아이러너 런닝머신 자체가 김병만이라는 이제 스타 연예인이죠. 스타 연예인을 내세워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김병만 씨한테 좀 묻고 싶어요. 아니, 지금 본인이 얼마나 어려우면은 그런 회사에 광고 모델이 되어서 짜증나게도 좀 인기 있는 연예인이 하나 나온다 그러면은 신뢰성을 굉장히 주는 것 같고, 그 연예인 하나만 믿고 그걸 쉽게 구매하게 되거든요. 장단점을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서 검색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뭐 매수된 블로그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옳은 컨슈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도 구매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이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고 싶었는데, 온통 장점들 뿐이었고, 물론 장단점을 올렸던 블로그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 블로그들은 왜 그런 거 있죠? 장점을 이만큼 부각시킨 다음에 뭐 단점을 요만큼만 올린다든지, 그리고 그런 단점을 적더라도 이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만한 단점들이다 라는 식으로 올리는 거, 그런 글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막상 물건을 직접 받아보고 사용을 해보고 나니까 와,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그런 게 너무 강했고, 그래서 왜 그렇게 단점이 없을까? 분명히 나만큼 불만족스러운 고객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왜 그런 단점들이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 자신도 그래요. 솔직히 그걸 어딘가에 알린다라는 건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굉장히 귀찮고, 그걸 또 굉장히 노력해서 적지 않으면은 사람들의 관심도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서, 혹시 이 영상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즉흥적으로 지금 찍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부족하다 그러면은 제가 링크를 또 따로 걸어 놓을 테니까 제 블로그로 들어가셔서 꼭 한번 다 읽어보시고 구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 광고가 심해요. 그리고 너무 포장이 돼 있어요. 스타 마케팅이죠. 연예인을 내세워서. 그리고 세 번째로 기계가 아주 불량품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좋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뭐 25,000개 판매 기념이라고 하면서 사은품도 주면서 계속해서 판매를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고, 우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첫 번째 문제가 층간소음이겠죠.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통 블로그나 후기에 관한 글들은 좋은 얘기들만 있죠. 하물며 기능적인 얘기는 거의 없어요. 전부 디자인 얘기만 있고, 예쁘다, 미니멀하다, 뭐 스포츠카 같다, 뭐 단순한 사용법이나 적혀있고, 사용법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버튼 누르면 움직이고요, 버튼 누르면 정지하고, 속력이 빨라지고 느려지고, 단순해요. 근데 그 쓸데없는 그런 사용법이나 적고, 무슨 이 모양이 어떻더니 이런 거만 적고, 단점은 요만큼만 적어놓고 현혹을 시키는데, 즉흥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말에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다 여러분을 위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층간소음이라는 게, 제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어떤 물건이 위에서 뛰고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물건이 나보다 무거워야지만 그게 흔들림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소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지탱할 수 없는 무게로 인한 진동이지 소음이 아니에요. 소음은 우리가 막 어딜 가서 고성방가를 지르고 이런 소리가 소음인 거고, 진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진 일어날 때 느끼는 그 느낌 있죠. 그게 진동이거든요. 그럼 층간소음이라는 거는, 다른 예를 들어서 애들이 많은 집이 있으면은 그 집에서 애들이 과음을 치고 떠든다고 해서 그게 층간소음이 되지는 않아요. 그 애들이 뛰어다니고 쿵쾅거리는 거, 그거 자체가 층간소음이지. 그래서 소음과 층간소음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머신의 자체 무게가 55kg이에요. 보통 성인 남녀의 몸무게가 40kg에서 80kg 그 사이가 왔다 갔다 하겠죠. 제 여자친구의 경우에는 41kg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85kg예요. 그럼 55kg짜리의 그 런닝머신 위에서 80kg짜리의 사람이 뛴다? 이건 상식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린다라는 건 곧 진동이 있다라는 거고, 진동은 소리와 같기 때문에 벽에서 벽을 타고 퍼져나가요. 그러면 40kg의 여자친구는 진동이 없느냐? 있습니다. 몸무게가 40kg지 런닝머신 위에서 가만히 서 있지는 않잖아요. 뛰게 돼 있어요. 뛴다라는 거는 몸무게를 제외하고 그 중량까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뛰는 중량까지를 계산해야죠. 한마디로 몸무게 더하기 뛰는 중량, 그게 총 무게가 되겠죠.
거죠. 그럼 적어도 40kg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55kg짜리 물건 위에서 자기 몸무게로 움직이는 거니까 적어도 2배는 될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기계가 움직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진동이 굉장히 심해요. 바로 옆에 침대에 있더라도 굉장히 심해요. 뭐 어떤 블로거들을 보면은 나는 이거 뛰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걷기 위해서 산 거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 기계의 이름이 아이러너 러닝 머신이에요. 아이러너라는 이름에도 러너가 들어가고 뒤에 러닝 머신이 들어가요. 뛰기 위해서 구매한 물건이고 내가 운동하기 위해서 사는 물건인데 걷기 위해서 140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을 하고 48개월이라는 약정에 묶여서 한 달에 29,900원이라는 돈을 낸다고요? 네이버 같은 데 잘 찾아보면 워킹머신도 있거든요. 30만 원대 워킹머신도 있는 걸로 아는데 차라리 그걸 구매를 하고 열심히 걸으세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보통 되게 런닝머신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살을 빼기 위한 목적인데, 저도 아주 잠깐 운동을 해본 사람으로서 보통은 5분을 뛰고 10분 걷고 5분을 뛰고 10분을 걷는 그런 릴레이로 돌아가야지 살이 빠져요. 본인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걷지 않는 이상은 살이 빠진다고는 생각하기가 좀 힘들죠. 어쨌든 뛰기 위해서 샀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뛰지 말고 걸으라니요. 뭐 각자의 목적이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걷기를 위한다면은 워킹머신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그 가벼운 물건 위에서 사람이 뛴다고 하니까 그 진동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죠. 실제로 이제 밑에 사시는 3층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여기 산지 6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연락을 받게 됐죠.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어요. 우스운 거는 제가 직접 회사에 전화를 해서 아니 이거 진동이 너무 심하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이거 광고가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때서는 방음 매트라는 게 있는데 그 사이트를 소개를 시켜준다 그러더라고요.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매트를 구매해서 깔면은 좀 덜 할 거라는. 장인애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진동이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그것도 참고 일단은 제가 다이소 가서 EVA 소재라고 그 애들 놀이방에 까는 매트가 있는데 그걸 4세트를 구매를 했어요. 총 한 25,000원? 3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걸 2겹을 깔고 한번 뛰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 아이러너 측에서도 추천하는 제품, 근데 그 추천하는 제품보다도 더 믿음 있는 제품, 이고진이라고 하나? 방음 매트 전문 기업인데 거기에 있는 매트를 샀어요. 거기에 있는 큰 매트 2장을 사고요. 2장을 산 다음에 초고경도 조각 매트라고 있어요. 그 조각 매트 6개를 사서 다 깔아버렸죠. 근데도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똑같이 진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그 진동이라는 건 파장과 똑같기 때문에 그 파장을 줄일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트를 깔고 그 매트 사이사이에 공간을 좀 둔 다음에 그 위에 다시 매트를 까는 거죠. 그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 사이에서 움직임이 아무래도 진동을 좀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트를 깔고 그 위에다가 조각 매트를 깔고 그다음 그 위에 또 매트를 깔았어요. 아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진동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3층에 계시는 분은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았대요. 거기다가 맨 처음에 이 런닝머신을 사게 되면 사은품으로 준다는 그 매트가 있거든요. 아이러너 측에서 준다는 매트. 일절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매트는 어떤 매트냐면은 우리가 싱크대에서 물 떨어지는 거 방지하려고 까는 매트 있죠. 조그마한 거. 뭐 그런 거 줘요. 어이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층간소음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광고가 광고라는 거죠. 또 걔들이 얘기하기엔 또 그래요. 전혀 없다라고는 광고를 하지 않아요. 현저히 줄인 굉장히 뛰어난 머신이라는 거만 강조를 하고, 홈쇼핑에서는 굉장히 아이러너가 많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호스트들은 똑같이 얘기를 해요. 진동과 소음이 없다고. 그 미들이죠. 그게 그게 사기꾼 아니고 뭔가요 도대체.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얘들이 강조를 하는 게 접고 피고 뭐 어디에 보관할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계의 중량은 55kg예요. 그 55kg라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쉽게 들고 내릴 수 있는 무게는 아니에요. 남자라면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뭐 좀 깨역깨역 하면서 접고 뭐 이렇게 들고 해봤는데,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무게는 결코 아닙니다. 제가 장담을 하는데 여자분들은 못합니다. 특히나 제 여자친구도 못했고, 너무나도 이게 모순점이라는 게 사람이 뛸 수 있는 런닝머신의 무게는 아니에요. 하지만 접고 펼 수 있는 무게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쓰레기라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그러니까 어쨌든 접고 펼 수 있는 거에 대한 상상을 버리셔야 돼요. 접고 펼 수 있는 무게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접었어요. 그래서 들었어요. 이제 걔를 옮기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정말로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는 최대의 소음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온 방안이 덜덜거리면서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냥 체감상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보니까 바퀴가 요만하더라고요. 그럼 그 55kg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바퀴는 절대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바퀴가 그 55kg의 애를 끌고 가니까 드르르르르르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이 집안이 울리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나 또 밑에 집에서 올라올 것 같아갖고 나 이제 안 쓰려고 접어놓는 건데. 이 러닝머신을 구매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저와 같은 이유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급격하게 이제 살이 많이 쪘고, 제가 최근 들어 거의 20kg 넘게 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목적을 뒀지만은, 조금 더 편하게 다이어트를 하고자, 이제 집에서 운동을 내가 뛰고 싶을 때 뛰고, 걷고 싶을 때 걸으려고 구매를 했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이 그 귀차니즘을 무릅쓰고, 매트를 깔고, 다시 또 매트를 깔고, 그 위에 러닝머신을 끌고 와서, 접혀 있는 거를 펴고 눕힌 다음에 열심히 뛰겠죠. 뛰고 나서 그걸 다시 접고 힘겹게 들어서 시끄럽게 옮긴 다음에 다시 매트를 접고 또 매트를 접고, 그 과정을 반복하는 여러분의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헬스장 가는 게 맞아요. 밖으로 뛰어다니시는 게 더 맞아요. 불편함이 없고자 쓰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했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또 어떤 쪽으로 좋게 생각하자면 근력 운동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운동을 하는 것과 귀찮은 거는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싶으면은 집안의 방바닥을 여러 번을 닦으세요. 그게 더 운동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귀찮은 것과 내가 하는 운동의 차이는 엄연히 다른 건데, 그 과정을 근력 운동이라고 참고 하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결코 가볍지도 않아요. 정말로 무거워요. 근데 그거를 또 옮길 때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세요?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결국에 저는 반품을 했습니다. 반품을 했는데 3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14일 이내 해지 시에는 30만 원이라는데 그게 지나가면 이제 위약금까지 내야 되는데, 그 위약금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80에서 100만 원이 넘어갈 거예요. 기계값이 140만 원인데 제대로 제가 계산 안 해봐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그거는 이해를 하겠다. 그럼 그 30만 원이 도대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수 비용, 배송 비용, 반품 비용. 이 세 가지가 포함된 게 30만 원이래요. 그러냐? 그러면 나는 그거를 문서화해서 받고 싶다. 근데 문서화 해줄 수는 또 없대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그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가요, 도대체? 그리고 그걸 또 반품을 안 하겠다고 버틸 수도 없어요. 녹음권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혹시나 계약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런 렌탈 업체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통화를 하게 돼요. 통화로 서면 자료로 받는 게 아니라 동의서나 이런 게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끝을 내요. 상담원이 얘기를 하죠. 겁나 빠른 아웃사이더 말투로. 동의하시나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솔직히 이제 그 과정 자체가 너무 귀찮고 또 복잡한 것 같아서 그냥 네 하고 끝을 내죠. 우리 잘못인 거죠, 그냥.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물건을 팔려면은 제대로 된 물건을 팔고 과대 과장 광고登録시키지 말아야 할 거고, 또 중요한 그런 계약 사항 같은 경우에는 서면 자료가 꼭 필요해요. 그냥 단순히 그건 우리 잘못인 거죠. 근데 되게 우습지 않나요? 우리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또 뭔가 깨름칙한 게 있고, 어쨌든 반품에 관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블로그에도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30만 원을 울며 겨자 먹기로 냈습니다. 내고 이 제품을 이 짐덩어리를 빨리 치웠으면 하는 생각에 기다렸는데, 그걸 또 가져가는데 일주일이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게 AS 센터 연결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계약할 당시만 해도 수십 번 전화가 와요. 좀 처음에 상담을 한 이후에 수십 번 전화가 와요. 결정했느냐, 아직도 고민하고 있느냐, 좋은 기계다, 한번 써봐라, 한 달에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근데 계약을 하고 나면은 뭔가 기계가 고장이 있는 것 같으면은 전화 연결이 안 돼요. 아주 거지 같은 회사예요.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뭐 제 얘기를 듣고도 이제 구매를 했다고 쳐요. 그러다가 48개월 안에 어떤 고장이 났어요. 저는 실제로 일주일 정도 쓰고 이 진동을 어떻게든 줄여보고자 기사를 불렀는데, 기사가 오는 데만 5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럼 그 5일 동안 내가 이 기계를 못 쓰는 거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도대체? 고객센터 연결? 13번을 전화를 걸었어요. 짜증나는 게 기다리려고 해도 한 몇 번 통화음 가고는 끊겨요. 난 기다리는데.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주소, 제가 아이러너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거기 회사에 대한 주소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무슨 서울시 뭐 어디 무슨 캐슬? 뉴캐슬인가 롯데캐슬?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없는 건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지? 더군다나 최근에는 좀 바뀌었던데, 제가 쓸 저번, 지난달까지만 해도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 대표 이름하고, 그 핸드폰 번호하고, 집 주소 같은 게 적혀 있었고, 굉장히 화려한 홈페이지에 김병만 씨가 앉아있고. 솔직히 모든 건 제 탓입니다. 뭐 제가 면밀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파워 블로거들, 그 홈쇼핑의 호스트들 그런 거에 너무 현혹돼가지고 너무 나름대로 고민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크게 고민을 안 해보고 그냥 덥석 구매를 해버렸고 30만 원을 버렸는 제 스스로를 탓해야겠지만은, 이런 내가 당했으니까 더 이상 더 많은 피해자가 없도록 저도 귀찮지만은 그래서 그런 글을 썼던 거고 지금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여타 파워블로거들은 장점을 이만큼 얘기하고 단점은 요만큼 얘기하니까 저는 반대로 단점을 이만큼 얘기하고 장점을 요만큼만 얘기를 할게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자인이 예뻐요. 디자인이 예쁘고 UI라 그러죠. 그 사용자 환경 자체가 조작법이 굉장히 쉬워요. 버튼만 누르면 뭐 앞으로 가고, 뭐 버튼만 누르면 속력이 빨라지고, 버튼만 누르면 그냥 꺼지고, 직관적이고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런닝머신의 뭐 보폭이라든지 넓이라든지 그거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성인 남성이 하기에는 좀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기장 같은 경우에는 제 키가 지금 170인데 제가 뛰기에는 크게 무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키를 넘어가신다 그러면은 좀 아무래도 짧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보폭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보폭 같은 경우에는 꼭 보고 걸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TV나 이런 걸 보면서 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스텝이 엉키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 좁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보면서 살짝 TV를 보는 정도? 그렇게 하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마감이 아주 안 좋습니다. 한마디로 완성도가 막 거지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ABS라 그러죠. 강화 플라스틱?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혹시 그런 거 예민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유격도 굉장히 심하고요. 유격이 서로가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요. 새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스가 굉장히 많고 유격도 많고 마감도 좋지는 못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의 구매를 굉장히 말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주관적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의미로 들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김병만 씨한테 정말 묻고 싶어요. 본인이 뭐가 부족해서 왜 그런 회사에서 이미지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이런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본인이 이렇게 선물도 줬다라는 식의 이렇게 과장된 그런 광고도 있던데, 김병만 씨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이 영상을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 회사 관계자들이 혹시나 이 영상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에이 욕해서 죄송하고요. 혹시나 더 부족한 거는 댓글 다시거나 그러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릴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구매하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구매하실 분들은 이걸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건 좀 뭐랄까, 저 어떻게 보면 예민한 문제라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 기계를 반품할 당시에 박스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 박스가 굉장히 새 거였었어요. 그리고 기계를 가지고 밑에까지 내려가서 1층에서 박스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제가 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포장을 하더라고요. 이거 반품을 해서 회수를 할 땐 모든 걸 다 가져가요. 그 육각렌치 요만한 것도 있고 기름 요만한 걸 줘요. 그리고 매트, 그리고 설명서 같은 거, 종이, 그것까지 다 줘요, 반품을. 근데 좀 약간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런 것까지 다시 챙기는가? 어차피 저 기계는 중고가 되고 누군가는 못 쓸 텐데 저런 것까지 챙겨서 왜 챙길까? 이런 의문을 했었는데,
밑에 가서 새로 박스를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새로 포장했는 거를 싣고 왔던 트럭에다가 똑같은 트럭이 왔었거든요. 다시 가져가더라고요.